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공산당의 더러운 음모. 2. 대한민국 육군의 전례 없는 힘. 3. 한국의 바다 괴물이 중국을 멸망시킨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4일 북한 선박 한 척이 서해 북방 경계선의 내래를 침범하여 우리 해군 함정이 대응 사격에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불법 어선의 서해 내래 침범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채 한국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에게 불리하게 그어진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이며 핵 실험과 국지 도발 수준을 넘어 향후 국지전, 전면전 위협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소 안정적으로 보였던 추세 역시 다시 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한국은 6회 공군이 미군 해양경찰과 함께 24일부터 나흘간 대규모 서해 합동훈련에 돌입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며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비원비 폭격기로 북한을 정조준한 채 북한에 직접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 24일 북한의 도발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중국 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해 NLL 지역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NLL 지역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일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27km 부근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군은 해당 선박이 NLL을 넘은 행위를 침범으로 보고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북한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방사포 사격으로 맞대응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남한 함정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24일 새벽 남한 이함대 소속 호위함이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해상에서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 사격을 했다며 이에 북한군 총참모부는 서부전선 해안 방어부대들의 감시와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추도록 지시하고 24일 새벽 5시 15분 룡현군 일대에서 방위 270도 방향으로 열발의 위협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불법 어선의 서해 NLL 침범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꽃게철을 맞아 인천 연평어장에서 꽃게 조업이 한창인 가운데 매일 100척이 넘는 중국 불법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우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만 하루 평균 116척입니다. 지난해 10월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의 하루 평균인 81척과 비교하면 무려 43.2%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23일에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NLL을 침범한 뒤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납포되기도 했는데요. 중국 불법 어선은 보통 북한 당국에 돈을 주고 허가를 받아 서해 NLL 북측 해역에 머물다가 야간이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우리 어장 쪽으로 내려와 불법 조업을 한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채 한국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군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상선이 북방한계선의 내래를 침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태는 서해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북방한 개선 NLL은 1953년 8월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은 선입니다. 그는 국제적으로 동용되던 영해 기준인 3L을 적용해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대략적인 중간선을 북방한 개선으로 설정했는데요. 북한은 NLL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1973년부터 계속해서 NLL을 침범해왔습니다. 1977년에는 자신들의 자체 기준을 적용한 해상 군사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1999년에는 조선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을 발표하는 등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역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소 안정적으로 보였던 추세 역시 다시 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도 나왔는데요.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상선의 NLL 월선 및 퇴거 조치 등과 별개로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비난 성명에서 확성기가 언급된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북한은 도발의 규모와 강도를 국지전 또는 전면전 수준으로 올릴 때 남한의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을 이유로 들었다며 이는 북한의 위협 발언 수위가 핵실험, 국지 도발 수준을 넘어 향후 국지전, 전면전 위협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6회 공군이 미군 해양경찰과 함께 24일부터 나흘간 대규모 서해 합동훈련에 돌입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며 이에 맞서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 개선에 내래 인근에서 국지 도발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 초계기, 해상 작전 헬기 등을 투입했으며 육군은 아파치 헬기와 해안 경계부대를, 공군은 F-15K와 KF-16 등의 전투기를, 해양 경찰은 함정을 동원했습니다. 또한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와 미 공군의 A-10 등도 참여했습니다. 한미연합전력은 이번 훈련에서 특수전 부대를 태우고 서북 도서로 침투하는 적의 공기부양정 등을 신속하게 탐지 경멸하는 해상 대특수전부대 작전을 비롯해 NLL 국지 도발 대응, 해양 차단 작전 등을 훈련할 계획인데요. 서해 합동훈련 지휘를 맡은 유효상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은 연합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의 방어적 훈련이라며 적 도발 시 훈련한 대로 단호하게 응징해 우리 영해를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폭격기로 북한을 정조준한 채 북한에 직접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북한 때문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B-1B가 새로운 폭격 기동부대 임무를 시작했다며 해당 폭격기가 북태평양 상공을 가로질러 괌에 도착한 항적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는데요. B-1B는 미군이 B-52 폭격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한 초음속 전략 폭격기로 1986년에 실전 배치됐으며 현재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꼽힙니다. 모양이 백조를 연상시켜 죽음의 백조란 별명을 가지고 있죠. B-1B는 마하 1.25, 즉 시속 1530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괌 기지에서 이륙 후 2시간 남짓이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될 수 있습니다. 길이는 44.5m, 최대 항공거리는 12,000km이며 최대 4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체의 경우 핵폭탄 탑재 기능은 제거되어 있고 B-52 폭격기의 2배에 이르는 60톤 상당의 폭탄을 실을 수 있는데요. 기체 내부에 34톤, 외부에 23톤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으며 고도 60m, 초저공 비행과 고속으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B-1B는 지난 2017년 9월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국제 공역을 비행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RM 시험 발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추가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협 비행을 가한 것이었죠. 미군은 올해 6월에도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자 B-1B를 괌에 배치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B-1B는 동해와 동중국해 일대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와 함께 편대비행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B-1B 폭격기의 괌 전진 배치를 두고 제7차 핵 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미국은 북한이 7차 핵 실험 준비를 마쳤다며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쫑비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북한은 언제든지 7차 핵 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정확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동맹국과 긴밀하게 북한의 도발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에 대한 정보 역량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갈 것이며 한반도와 미국의 안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 역량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및 일본과 양자 및 3자 공조를 증진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우리의 군사준비 태세를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돼 있고 동맹국 방어를 위해 방어와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그는 북한의 북방한 개선에 내릴 침범과 관련하여 동맹국 방어를 위한 확정 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공군기 시위 비행 등으로 긴장감을 높여오던 북한이 이번에는 서해 NLL 지역까지 도발 범위를 확대한 만큼 추가 긴장 조성 행위가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요. 모쪼록 외교와 대화 등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한국 프로젝트는 시진핑의 음모에 대한 특별한 경고입니다. 대한민국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중국과 일본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초된 것처럼 보이던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프로젝트가 KF-21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얻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격에 맞으려면 항공모함이 58,000톤급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한국형 중형항모 건조 계획의 추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관영방송국이 특집으로 보도할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솜동을 조이고 일본의 멱살을 잡게 될 21세기 거북선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공개한 논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 역량을 고려한 한국형 항공모함 규모 최적화 연구라는 제목의 본 논문에서는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과 국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규모의 항공모함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기존 건조하기로 계획되었었던 한국형 경항모를 포함해 11개 국가의 19개 항공모함을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0만 톤이 넘어가는 미국의 최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부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러시아의 쿠즈네초프, 프랑스의 샤를 드골, 중국의 랴오닝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항모가 포함되었는데요. 여기에 국력은 인구와 군사력이 포함된 국가 역량 종합 지수 싱크, 경제력은 국내 총생산 GDP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논문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항공모함의 효율성 점수가 1이면 적정 규모, 1을 넘어가면 적절한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분석 결과 효율성 점수 1을 달성한 항공모함은 8개였고 11개는 1을 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경항모는 11.062점으로 국력에 비해 작은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만 톤급 경항모로는 우리나라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력에 맞는 효율적인 항공모함의 규모를 도출해냈는데요. 길이 279m, 폭 68m의 만재 배수량 5만 8,300톤급의 중형 항모가 대한민국의 국력에 적합한 항공모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와 맞먹는 크기이죠. 그렇다면 이 5만 8,000톤급 항공모함의 함재기가 얼마나 탑재될 수 있을까요?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데요. 다름 아닌 프랑스의 신형 항공모함 PA2DCNS 모델입니다. 프랑스에서 차기 항공모함으로 건조하기 위해 설계되었던 모델로 5만 9천 톤급의 길이 284m, 폭 72m로 연구 결과로 도출된 한국형 항공모함의 조건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하는 캐토바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KF-21 보라매를 함재기로 고려하고 있는 우리 군의 요구와도 일치합니다. 프랑스는 본 항공모함에 라팔 전투기 32대, E2C 조기 경보기 3대, 해상작전 헬기 5대, 총 4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여 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의 항공모함에도 최소 30대 이상의 KF-21N과 조기 경보기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함재기가 20대 정도의 조기 경보기도 탑재할 수 없었던 기존 경항모 프로젝트와 비교할 수 없는 항공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 결과에 애초에 경항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게 잘못됐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건조할 거면 대한민국의 국력에 적합하고 확실인 전력이 될 중형항공모함이 적합했다는 것이죠. 이론적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중형항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조까지 6에서 8년이 소요될 만큼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최근 중국 군함에 우리 영해 침범이 잦아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해군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침략적 행보가 계속되며 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야오닝함, 산둥함에 이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까지 진수한 중국 해군은 항모전단을 내세워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는 횟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국방정보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군함은 260여 척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를 수시로 넘나들고 있어 진입한 횟수가 아니라 진입한 군함 수로 집계했다고 밝혀 총 영해 침범 횟수는 가능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70여 척의 활동이 포착되어 그 수가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해에서 가장 많은 중국 군함이 포착되었으며 중국 잠수함까지 우리 영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중국 항공모함까지 우리 관할 해역에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우리 관할 해역의 각 1회 영해 기준으로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2회에 190km까지 접근했었고 지난해에는 단 1회뿐이었지만 우리 영해로 100km 가까이 접근했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회였으며 단 70km 떨어진 근거리 해상까지 진입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었습니다. 한국 해군 역시 정조대왕 함을 비롯한 새로운 이지스함과 호위함들을 건조하여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중국의 항모전단에 맞서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한국이 중국 최신의 항공모함에 맞먹는 중형항모를 건조하려 한다는 소식에 중국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DX 코리아 2022에서 한국형 함재기 KF-21N의 모형이 공개되며 이를 함재기로 하는 한국형 중형항모가 건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항모 탑재, 전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연구 결과에 따라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합동참모회장은 의회에서 KF-21을 함재기로 하는 중형항모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중형항모 건조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KF-21N과 한국의 중형항모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방위산업전시에서 한국이 중형항모를 건조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KF-21 함재기 모델의 모형이 공개되었는데요. 한국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한국산 전투기 KF-21을 함재기 버전으로 개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관계자는 F-35B를 함재기로 바로 운용할 수 있지만 유지 비용도 비싸고 무장탑 재량도 적고 비행거리도 너무 짧다고 답했는데요. 한국에서 자체 생산한 전투기인 KF-21은 이미 7월 19일 충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초도 비행을 마쳤습니다. 당일 30분 동안 비행을 했으며 순항 속도로 비행했지만 초음속 비행도 가능합니다. 평면도를 보면 KF-21에는 기본 모델에 비해 날개 크기를 키워
양력이 커진 모습입니다. 이제 항모에서도 이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F-21N의 재원을 살펴보면 경항모와는 맞지를 않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경항모를 중형항모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결국 KF-21N은 수직 이착륙이 불가능해서 경항모에선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심각하게 뒤처진 육상 자위대와 달리 해상 자위대는 전력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이 좌초되었다는 소식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비웃고 있었는데 일본도 가지지 못한 중형항모를 건조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기가 죽은 듯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특히 육상 무기는 계속해서 팔리고 있고 K9 자주포는 베스트셀러, K2 전차는 레오파르트 1을 잡고 EU 표준 전차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다른 육상 무기도 그만큼 팔리고 있고 개선점을 발견해 기술을 축적하고 있기도 하지. KF-21이 저렴하다면 그리펜 전투기의 자리를 빼앗으며 많이 팔릴 것 같아. 무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은 정말 국제적인 세일즈에 뛰어나. 일본은 한국의 이런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은 2000년대 들어 T-50 훈련기로 미국 업체들의 협력을 얻어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 서서히 노력하면서 힘을 기르고 있었어. 일본 방위성이나 관료 조직은 문과 출신이 으스대며 효율이 떨어지고 수출도 안 되고 기술자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T-50은 설계를 미국 로키드 마틴에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스스로 제트 엔진조차 만들 수 없는 나라에 무슨 기술이 있다고? 한국산 좋은 점은 가격밖에 없잖아. KF-21을 누가 사가겠어? 언제부터 일본은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었어? 이미 한국은 여러 가지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항공 무기에 관해서는 일본을 오래전부터 추월해 저쪽은 이미 전투기의 시제기가 하늘을 날고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양산하고 수출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술 실증기만 있고 차기 국산 전투기는 아직 설계조차 완성되지 않았어. 어떻게든 흡잡아보려 애쓰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무기 산업에서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현실을 대부분 알고 있는 듯합니다. KF-21이라는 성공한 문기 프로젝트 하나로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의 전력까지 비약적으로 증강시킬 기회를 얻었습니다. 향후 KF-21N이 탑재된 중형항모가 완성된다면 우리 해군에 무너지지 않는 중추가 돼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을 누빌 21세기 거북선의 등장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레터를 팔로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